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혹은 기분 좋게 보는 이 마무리 국면인데요.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시 26분입니다. 양시장은 오늘장 빨갛게 좀 달아오는 상태로 흐름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막판에 약간은 좀 윗꼬리가 형성되는데 그래도 탄력 좋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1.45% 오름세 나타내면서 2196.2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할 때는 2220선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후반에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면서 2200선을 밑돕니다. 과연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동시효과 구간대는 워낙에 또 변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좀 출렁출렁 크게 나타납니다. 하루에 2에서 4% 정도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이어지는 이번 주인데요. 오늘은 기분 좋은 변동성 4%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3.86%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676.7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양시장 이 정도 수준이면 나란히 5일 이동평균선 회복되는 양봉이 형성되며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양상인데다가 호재를 호재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호재가 나와도 이 부분이 왜곡돼서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요. 오늘 먼저 이 P2E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분 P2E 게임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위메이드맥스 대표적이죠.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룽투코리아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7%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P2E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장에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속출하는데요. 신라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거래 재개하고 나서 그동안은 분풀이를 하듯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앱클로는 또 개별 호재 나왔습니다. 카티 치료제 임상에서 다수의 이 완치 판정, 그러니까 완전 관해가 발표가 된 건데요. 일상 이런 발표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유틸렉스라든지 뭐 지니너스 이쪽도 모두 다 제약 바이오 쪽에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오늘장에서 급등 흐름 동참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휴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당히 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호재가 종목군들을 강한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요. 오늘 한미글로벌을 비롯해서 이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오늘장에 14%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다만 이 방산주들의 강세 움직임은 또 투자자분들마다 표정이 다르실 텐데요. 북한 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스탠스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서 퍼스텍이 오늘장에서 14%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사이즈 작은 방산주들이 오늘장에선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도 단기 하락 움직임이 뚜렷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장에서는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 7% 정도의 강한 상승권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밀리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정리매매 수순을 밟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총 상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한 주의 거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졌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주간 기준으로의 성적표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은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우리만 오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그리고 동시간대 진행된 아시아 증시 모두 다요.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탄력 좋았습니다.
3% 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27,000엔 부근 재차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 후반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돼서 캔들상으로도 빨간 양봉의 길이 상당히 길게 만들어졌고요. 오늘장 3.25%의 강한 상승으로 27,090.7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당대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쩔 때는 우려감으로 어쩔 때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상승 가운데서 중국 증시도 궤적을 같이 하면서 상승 분위기 뚜렷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000선 잠시 이탈했다가 이제는 그 부분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그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1.91% 거의 2%에 육박하는 탄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3,072.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더 강합니다. 3%에 육박하는 탄력 2.77%대 플러스권 내의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의 강세 움직임이 이 미국 증시에도 좀 반영되면 좋을 텐데요.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쪽에서 플러스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미 증시도 간밤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양시장이 갭상승 출발했는데 또 환율은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신경 쓰이셨을 텐데요.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좀 빠졌고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2원 80전 하락하면서 1428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1420원대 후반에서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다시 하루 만에 재차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간밤 미국 쪽에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미 증시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급반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오늘 이번 주 한시름 놓으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증시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히려 이동평균선 위에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40포인트가량 크게 올리면서 2200선 위로 다시 한번 진입했습니다. 이후에 2210선 후반부까지 진입할 만큼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막판에 조금을 줄이면서 221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크게 팔았는데요. 개인이 막판까지 매도 물량 늘리면서 6,228억으로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3,634억 정도 크게 샀고요. 또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2,615억 정도 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판까지 전업종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가장 먼저 그간의 낙폭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업종이 6.95%로 약 7% 가까이 급등세 보였는데요. 오늘 미래산업이 상한가 터치했고요. 또 SD바이오센서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가장 크게 상승폭 보였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가 4.8% 가까이 오름세 보였고요.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오르면서 서비스 업종 4%대 급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도 3.9% 넘게 오름세 보였는데요. 오늘 방산주, 원전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섬유회복 섹터도 2.9% 가까이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겨울 아우터 수요 증가로 업계 3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 강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만 약부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가운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56,3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은 매도세가 유입됐는데요. 그래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거래 마치면서 95,5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1%대로 상승불 보이기는 했지만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물량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약보합으로 전환되면서 80만 6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2%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48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역시 1%대 상승불 유지했습니다. 1.17% 상승한 60만 3천 원의 종가 체결됐습니다. 이어서 LG화학만 반대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 물량 나오면서 소폭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57만 3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강세 보였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도달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6만 7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기아 역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6만 9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가 오늘 간만에 신저가 소식에서 벗어났는데요. 네이버가 16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해줬습니다. 오늘 4.42%대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16만 5,5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 철회 소식 이어지면서 8.6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5만 1,000원 선 다시 한번 구간 진입해주면서 5만 1,4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 수출 실적 호조와 또 정부 지원책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장 주목받았는데요.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 또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 수출도 8%대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또 캠코 측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서 3천억 규모의 기업 지원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매수세에 유입됐는데요. HL만두가 2.8% 상승한 42,2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금호 HT도 9.5% 가까이 올렸습니다. 오늘 1,015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DIC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4,25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인지컨트롤스와 화승 RNA 쪽으로도 7% 이상 급등세 보였습니다. 인지컨트롤스가 1,050원의 종가 체결됐고요. 화승 RNA가 3,715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룹주들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연이어서 달성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카카오가 8%대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이렇게 금융 관련 종목들로도 5% 가까이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인 카카오게임즈도 9.4% 가까이 급등하면서 38,2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분봉 차트 살펴볼 건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2%대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점심 구간 들어서 670선에서 이렇게 후반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 탄력 유지해 갔는데 오후 들어서 670선 후반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막판까지 680선을 갈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680선은 진입하지 못했고요. 678포인트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1,834억으로 가장 크게 샀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1,450억 정도 순매수세 지켜줬고요.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크게 출회됐습니다. 3,390억 가까이 크게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상승불 마감했는데요. 가장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 시총 상위 1위 다시 한번 빼앗았습니다. 오늘 3.4% 가까이 상승하면서 66,3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HLB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2%대 탄력 지켜줬고요. 41,3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5.26% 가까이 급등하면서 64,0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세들을 들어오면서 제한적인 상승세 보였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1%로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04,8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NF도 0.15%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196,3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배터리 리사이클링 MOU 체결 소식 나오면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6.8% 상승한 13만 1,9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가 오늘 M2E 게임 국내 허용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는데요. 가장 먼저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 악재까지 해소되면서 오늘 9.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81% 상승한 4만 7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오늘 리노공업도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14만 3,4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JYP엔터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오늘 4.4% 상승한 5만 7천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오늘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머니2언이라고 불리죠. M2E 게임이 현재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업계에서 제한적인 허용을 요구하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M2E 게임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 탄력 강했는데요. 가장 먼저 위메이드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M2E 게임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15,600원에 상한가 거래 마감했고요. 또 드래곤플라이 역시 지난해 국내 최초로 M2E 메인넷 구축을 완료했다는 소식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오늘 9.45% 상승한 1,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룽투코리아도 7.7% 가까이 올리면서 2,80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넥슨게임즈는 신작 호평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9% 가까이 상승하면서 13,9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통신장비주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이 이젠 통신장비 업체들로 확대됐는데요. 반도체 장비와 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의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화웨이와 ZTE통신이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판매를 위한 신규 승인을 일제히 금지하면서 오늘 국내 통신장비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가장 먼저 RFHIC 1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2만 15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HFR도 7% 가까이 올리면서 3만 8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KMW도 11% 이상 급등하면서 2만 4,7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서진시스템이 7.12% 상승한 15,0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4%대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